안녕하세요. 혼자 공부하는 파이썬 19강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리스트의 함수들 중에 append, insert, 그리고 extend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의 함수들은 조금 특이한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처음에 정말 많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기본 설명을 모두 진행한 후에 무엇이 특이한지 언급을 하고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진행 순서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내용도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파이썬 인터랙티브 쉘에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스트를 만들고 리스트에다가 1, 2, 3이라는 값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리스트에다가 요소를 추가할 때는 append라는 이름의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append를 사용을 하고 뒤에다가 추가하고 싶은 값을 넣게 되면 리스트에 값이 추가가 됩니다. A의 값을 다시 확인해 보게 되면 1, 2, 3, 4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리스트에 특정 위치의 요소를 추가하고 싶을 때는 insert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1번째 요소를 추가한다는 형태로 1번째 위치를 먼저 지정을 하고 뒤에다가 요소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1번째에다가 1을 추가한다라 그러면 지금 화면과 같이 추가가 된 상태고요. 다시 A의 값을 확인해 보게 되면 1번째에 1이 들어가서 지금 화면과 같이 들어간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적으로 이 이름들은 대충만 기억을 해주시게 되면 입력을 하실 때 자동 완성 기능으로 매개 변수에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 다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인서트의 첫 번째에는 인덱스를 넣고 두 번째에는 객체를 넣는 거다라는 것을 자동 완성 기능을 사용을 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 인서트의 첫 번째 매개 변수는 순서를 넣는 거고 두 번째에는 추가하고 싶은 요소를 넣는 거다라는 식으로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외우실 필요 없이 그냥 인서트는 특정 위치에 뭘 추가하는 거구나 라고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리스트에 여러 개의 요소를 추가를 하고 싶을 때는 extend라는 이름의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extend라는 녀석은 지금 입력할 때 매개 변수를 보면 아시겠지만 iterable이라는 것을 넣게 됩니다. iterable이라는 것은 반복될 수 있는 요소를 의미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그냥 리스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트의 매개 변수에 5, 6, 7이라고 넣게 되면 실행을 했을 때 실행이 된 거고요. 다시 A의 값을 확인해 보면 뒤에 5, 6, 7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스트의 요소를 추가하는 append, insert, extend 함수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부터가 이제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해가 안 된다면 꼭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어떠한 자료가 갖고 있는 함수는 크게 파괴적인 함수와 비파괴적인 함수로 구분이 됩니다. 이는 자신이 바뀌는가 바뀌지 않는가에 따른 구분인데요. 일단 비파괴적 함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파괴하지 않는 함수를 비파괴적 함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전에 문자열의 함수로 우퍼와 로어를 배웠는데요. 문자열을 하나 만들어보고 내부에다가 hello라는 글자를 넣고 이 두 함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A에는 hello라는 글자가 들어있는데요. a.uper를 실행을 하게 되면 지금 화면과 같이 대문자로 변환되어서 hello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A의 상태를 보게 되면 A는 그대로 hello입니다. 우퍼를 실행하기 전과 후에 이 A에 들어있는 값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파괴되지 않았고 이게 비파괴적 함수입니다. 비파괴적 함수 같은 경우에는 함수를 실행했을 때 나오는 결과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uper를 하고 이거를 b라는 변수에 넣는다든지 해서 이 b를 활용하는 형태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전에 살펴봤던 append, insert, extend와 분명한 차이점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시 한번 리스트의 함수들과 같이 사용을 해보면서 차이점을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스트의 함수들은 대부분 파괴적입니다. 파괴적이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걸 구분하는 게 조금 힘든데요. 그냥 외우거나 아니면 코드를 그때그때 한 번씩 입력을 해보면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럼 코드를 한번 같이 입력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전에 살펴보았던 문자열의 비파괴적 함수와 차이를 볼 수 있게 요 오른쪽에 터미널을 띄워두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를 하나 A라는 이름으로 만들겠고요. 내부에 1, 2, 3이라는 값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A를 확인해 보면 A에는 이러한 값이 들어 있습니다.
이어서 a의 append라는 함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append를 하고 4를 넣게 되면 아무것도 출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a의 값을 다시 확인을 해보게 되면 a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파괴되었고 이렇기 때문에 이 함수를 파괴적인 함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으시면 이번 강의의 내용은 완료입니다. 비파괴적 함수는 함수를 실행하기 전과 후가 값이 그대로 유지되고 파괴적 함수는 함수를 실행하기 전과 후의 값이 달라진다. 그래서 방금 살펴보았던 append, insert, extend 함수는 모두 파괴적 함수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함수는 비파괴적 함수입니다. 비파괴적 함수로 만들게 되면 원본도 사용할 수 있고 신규본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개발의 다양성이 늘어나게 되고 원본이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개발 중에 실수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트처럼 이 크기가 어느 정도로 커질지 모르는 녀석을 원본도 만들고 신규본도 만들어내는 것은 컴퓨터에 성능적으로 약간 부담을 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규본을 따로 만들지 않고 원본의 조작을 가해서 사용하고 원본의 조작을 가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방금 살펴보았던 append라든지 extend 같은 경우에는 이전 강의에서 살펴보았던 리스트의 연산자들을 활용을 하게 되면 비파괴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에다가 4라는 리스트를 더하게 되면 1, 2, 3, 4라는 것이 출력이 되고요. 이때 다시 A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A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함수는 아니지만 만약에 리스트에 append라든지 extend를 비파괴적으로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이러한 형태로 연산자를 써서 사용하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A라는 원본도 사용할 수 있고 B라는 신규본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의 다양성은 좀 증가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이후에 개발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는 컴퓨터 성능이 너무 좋기 때문에 대부분의 라이브러리들이 비파괴적 함수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두 가지를 꼭 구분을 해주시고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